자, 이어서 채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의 임재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주간 채권 시장 전망, 시장 동향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주간 채권 시장 동향은 현재 지금 FOMC 경계감에서 이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7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매파적인 입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이제 6월 FOMC와 비슷하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하면서 물가 안정화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도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도 이러한 측면을 이미 선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기대 또한 이제 6월 물가를 확인하기 전 높았던 수준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인상할 확률이 98%, 거의 100%에 가까이 되었고요. 그리고 9월 쉬고 11월에 인상할 확률도 이제 30% 정도까지 이제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를 반영을 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도 이제 전고점 수준으로 재차 반등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긴축 우려의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도 조금 추가가 되면서 이 장단기 금리 차도 이제 100bp가량 다시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전문가 집단의 컨센서스를 좀 확인을 해보더라도 그 1분기 GDP가 이제 1.3%에서 2%까지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연말 경제 성장률 전망도 좀 가파르게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최근 소비자 심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이제 개선된 측면이 있어서 소비를 좀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로 이제 물가의 경우를 보면 여전히 이제 헤드라인은 이제 빠질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하죠. 근데 반대로 근원은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물가 추이 지금까지 살펴보면 헤드라인, 그러니까 전체 물가는 좀 지속적으로 잘 빠지고 있지만 근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시나리오별로 보면 6월에 이제 안정적인 물가 추이를 확인을 하긴 했지만 0.3% 정도 전월 대비해서 오르는 기존의 추이가 유지가 된다면 이 근원 PC 물가 중심으로는 6월에 연준이 내놓았던 연말 전망치를 조금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인상 가능성도 이제 배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물가 둔화, 양호한 경기의 조합, 골디락스와 같은 양상을 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이 양호한 경기 자체가 물가 둔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은 아직도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시속 게임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이제 추가적인 물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수준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다만 8월 이후로는 현재의 양호한 경기 상황이 물가를 더 위로 들어 올릴 힘은 많이 없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가 둔화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서 연내 미국 또한 추가적인 인상 기대는 되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7월을 끝으로 동결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미국채 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호황제가 좀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방향성은 여기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긴 그렇고 좀 관망을 하면서 7월 FOMC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좀 시점을 옮겨보도록 하겠는데요. 금통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은 이미 각자 도생 성격이 좀 강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긴축 시기에 이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같이 올리면서 화폐 가치의 좀 절하를 막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국면에서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은 물가가 오히려 빠르게 잡히면서 올해 이제 금리 인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또한 국내 이제 자체적인 상황을 좀 따지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그게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는 이제 물가가 우선 지난해 기저가 좀 작용을 하면서 2%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향후 하반기에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 초반대에서 크게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국내 물가와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관련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고
그리고 이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물가에 크게 이제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는 수입 물가가 이제 환율이 안정적인 추이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이제 후행적인 그 글로벌 곡물 가격을 좀 반영을 하면서 지난해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최근에는 마이너스대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국내는 좀 금융 불안 관련한 상황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과 국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부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반영을 하면서 최근 비은행 중심으로 또 연체율이 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F 관련한 문제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나 이제 일부 저축은행 중심으로 이제 신평사 중심으로 좀 신용등급의 부정적인 의견이 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외 여건 대비 이제 추가적인 긴축 요인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내 이제 금리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선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부분에서 일본까지 그 통화 정책이 나와야 봐야 또 거기에 또 발맞춰서 국내도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다음 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경제 지표로는 이제 미국의 임금 지표,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 활용한 이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ECI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유가 이 임금의 근원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인데요. 주로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평균이기 때문에 저임금 고용자가 추가될 경우 이제 전체 임금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임금만 하락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ECI는 이제 동일 인물을 계속 트래킹하는 같은 사람이 임금을 트래킹하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ECI는 이제 정규 임금 외에도 보너스와 같은 상여임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번에도 ECI는 계속 최근에도 둔화세가 좀 더 졌고 이번에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크게 둔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국채 금리 하방을 좀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CPI와 비교했을 때 이 메디컬 케어라는 이 비중이 좀 더 높은 물가 지표인데, 이 메디컬 케어도 최근 임금 하락세에 따라서 물가 둔화세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에 확인했더니 긍정적인 물가 지표 비슷하게 전월 대비 0.2% 정도 오르는 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통화 정책 회의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ECB나 이제 일본 BOJ의 통화 정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ECB는 여전히 근원 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 둔화 압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긴축 우려가 오히려 통화 정책 회의를 지나면서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장기 금리를 통제하는 이 YCC 정책의 이제 조정 가능성이 지금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물가가 좀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회의에는 YCC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계속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지금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메리츠 증권의 임재혁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다.